고기 딱 먹으면 딱 나옵니다. 아플 적에 고기 돼지고기 한 점 먹으면 딱 여기 신호가 와버립니다.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와 평생 가는 고통으로 남기도 하는 통풍. 문제는 통증뿐만이 아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또 여러 가지 또 심혈관 또는 뇌혈관 질환이 같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가져온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마비시키는 것은 물론 목숨까지 위협하는 통풍. 과연 술과 고기는 통풍의 적일까? 통풍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신기철 교수가 입원 병동을 찾았다. 얼마 전 무릎 수술을 받은 환자. 무릎에 혹이 생겨 수술을 했는데 알고 보니 통풍결절, 즉 통풍으로 인해 염증이 굳은 조직이었다. 며칠 전에 한 수술 소견을 보니까 요 무릎에도 통풍결절이 좀 꽉 차가지고 이번에 염증을 일으켰던 것 같고 이렇게 좀 튀어나왔네요. 이건 언제 혹시 아시게 됐어요? 있는지. 한 5대 아들. 올해 알게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통풍결절이라고 하고요. 이 팔꿈치에 생겨 있고요. 한번 왼팔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팔에 이어 왼팔의 팔꿈치도 통풍결절로 인해 딱딱하게 굳어 있다. 발도 마찬가지다. 걷기엔 불편하진 않으세요? 만지면 어떻습니까? 아프진 않으세요? 아프진 않고요. 네, 굉장히 딱딱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편평해야 될 부분에 상당히 튀어나온 부분을 알 수가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이 좀 벌어져 보이는 그런 게 아마 안에 있는 이 통풍결절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통풍이 오래되면서 상태가 심각해진 환자. 앞으로 꾸준히 통풍 치료를 받기로 했다. 요 회복 잘 하시고 외래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2017년에 통풍을 처음 진단받았는데 그 이후에 요산을 낮추는 요산 강화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시면서 체내 요산이 많이 이제 축적이 돼서 급기야는 이제 만성 결절성 통풍으로 진행된 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무릎이 많이 아프셨는데요. 워낙 중요한 또 관절이고 또 걷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셨기 때문에 아마도 수술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특히 육류, 어류, 맥주 등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많다. 통풍을 일으키는 요산은 우리 몸에서 퓨린이 대사되고 남은 산물이다. 요산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하다. 몸에서 사용되고 남은 산소인 활성산소가 정상세포를 공격해 노화와 질병을 일으킬 때 이를 막는 역할을 한다. 또 신경을 보호하고 혈압도 유지해준다. 하지만 요산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어지거나 소변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요산이 몸속에 쌓인 후 바늘 모양의 결정을 이루어 발목, 무릎, 손목 등의 관절과 연골에 붙게 된다. 이때 백혈구가 요산 결정을 이물질로 인식해 제거하려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백혈구로부터 엄청난 염증 물질이 쏟아져 염증과 통증이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급성 통풍이다. 통증이 있고 혈액 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7 이상일 때 통풍으로 분류된다. 남성은 7.0 보다 높은 물의 고요산 혈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성은 조금 더 수치가 낮습니다. 6.5, 6.8 정도 되는데 몸에 있는 요산, 즉 혈중에 있는 요산이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농도가 있습니다. 그 농도가 6.8mg/dl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도보다
낮아야지만 결정이 생기지 않거나 생길 확률이 적다는 부분이라서 하지만 우리가 뭐 6.8이라는 수치를 측정하기 어려우니까 6 아래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풍은 주로 남성에게서 발생한다. 통풍을 일으키는 유산은 콩팥을 통해 배출되는데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콩팥의 유산 제거 능력이 감소한다. 반면 여성은 폐경 전까지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유산 제거 능력이 유지된다. 통풍 환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 4년 동안 16% 정도 증가했다. 과거엔 중장년층 이상에서 많이 생겼지만 최근엔 20, 30대 환자가 늘었다. 20대 환자의 증가율은 무려 50%에 가깝다. 걸음걸이가 편치만은 않다. 발이 불편해 슬리퍼를 신고 병원에 온 이병두 씨. 네, 어서 오십시오. 네네. 자,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다리가 통풍이 네네. 이쪽에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옮겨갖고 네네. 심하게 그렇군요. 왔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팔에 이런 식으로 통풍이 왔었다가 네, 이쪽으로 옮기고 나서 요 다리 무릎과 정강이까지도 네, 여기도 걸어 다니실 때 좀 불편하시겠어요? 많이 아프죠. 많이 아프셨어요. 네. 퉁퉁 붓고 열이 나고 통증이 심하다. 전형적인 통풍 증상이다. 20여 년 전 처음 시작된 통풍. 1년에 두세 번 심한 통증이 왔다가 사라지곤 했다. 지금은 관절과 발 요 사이에 여기도 상당히 좀 많이 부어 있고 벌겋고 열이 나네요. 최근 다시 시작된 통증은 벌써 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긴 세월 고통이 심하다. 진짜 말 그대로 살만 대도 아팠어요. 그때 막 그냥 오히려 이제 바늘로 이렇게 찔러서 피가 날 정도 돼도 그렇게 아팠습니다. 하여튼 걸음을 못 걸 정도니까요. 이렇게 밑에로 해도 피가 쏠리고 들어도 아프고 계속 열이 많이 나고. 이병두 씨는 모피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병원에 다녀온 지 나흘. 약을 먹고 급한 불은 껐지만 발은 여전히 긴장 상태. 양말을 신기가 불편하다. 그래도 심하게 아팠을 때 비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여기 턱 걸쳐 앉아갖고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죠. 아프면. 지금 이제 아까 봤죠? 전에는 여기서 좀 이렇게 봤지. 이게 많이 빠져서 그렇지. 그래도 많이 됐죠? 그게 아플 적에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몸살기 온 것 마냥 엄청나게 아파요. 그러면 다리를 들었다도 아프고 내려도 아프고 진짜 그 심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하도 아프고 그러면은 그냥 식은땀 나고 누워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진짜로 아파요. 그러면은 몸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 아주 아파갖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계절. 모피 공장은 한창 바빠지기 시작한다. 산더미같이 쌓여가는 일거리. 통풍을 앓으면서 과연 무사히 일을 해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지원 뒤죠. 무대에서 저기는 일을 못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납기를 나가야 한다 그러면 하루를 미리 해야죠. 이제 양해를 구해야지. 브랜드에다가 아파서 못 했다고 해서 이제 하루를 검사를 밀든가 이렇게 해야죠. 언제 다시 올지 알 수 없는 통증. 늘 불안한 마음이다. 사람들이 통풍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통증이 심하기 때문이다. 통풍은 특히 발에 잘 생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욱신거리기 시작해 열이 나고 붓고 발을 땅에 딛기가 힘들다. 양말, 신발을 신기가 어려워지기도 한다.
주유소에서 일하는 이창식 씨. 가득 채울 거예요. 그런데 손목이 영 불편하다. 통풍 때문이다. 1년 전부터 한 번씩 왔다 갔다를 반복하는 손목 통증. 10년 전 처음 발과 발가락에서 시작된 통풍이 이젠 손목까지 침범했다. 최근엔 좀 나아졌지만 한동안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다. 이 손가락 하나 까딱을 못할 정도로 그 통증은 정말 어떻게 말로 그걸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야. 내가 오른손을 써야 되는데 오른손이 이렇게 되니까 주된 손을 못하고 이제 왼손으로도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손을 그냥 받쳐만 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때는 통풍이 이 손에 온다는 거는 생각지도 않았고 손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손을 처음에는 이걸 이렇게 손가락을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못했었어요. 이걸. 손목에 탈이 나고부터 세수도 한 손으로 하는 둥 마는 둥. 개운하게 씻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 젓가락질도 힘들다. 밥 한 술 뜨기가 쉽지 않다. 통증이 없는 손으로 수시로 아픈 팔목을 받쳐주며 밥을 먹는 이창식 씨. 통풍은 이렇듯 먹고 자고 씻는 등 일상을 유지하는 데 많은 제약을 준다. 팍 하고 뭐랄까 번개 칩듯이 그냥 팍 그냥 막 찌릿하는 식으로 이제 오니까 전에는 발에만 오는 걸로 알았는데 이 손목에도 이제 손목은 이상하게 더 많이 쓰는 쪽이니까 그러니까 더 불편하니까 더 아프고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은 둘째치고 우선 아프니까 그냥 아픈 것만이라도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발이 아플 때만 해도 진통제로 버텼던 이창식 씨가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다. 발에 이어 손까지 아프니 걱정이 커졌다. 예전에 통풍을 진단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네. 언제 받으셨습니까? 오래돼서 한 10년 됐는데 10년 전에요. 네. 근데 그 사이에 통풍을 고생하신 거는 아니었고요. 약으로 이렇게 그 저어서 먹으면 그냥 바로 좀 낫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언제부터 다시 예전엔 약이 잘 들었는데 요샌 그렇지가 않다. 정도? 네. 그럼 지난 1년 사이 한 몇 번 정도 통풍이 왔습니까? 한 3번, 3번 정도. 3번 정도. 그러면 여기 많이 아프실 때 뭐 붓기도 하고 열감도 있고 네, 그렇게 열감도 있고. 네. 그렇게 한번 아프시면 한 며칠 뒤에 좀 좋아지십니까? 그러면 한 발사는 한 일주일 정도는 하다가 네. 이번에는 좀 길어지네요. 길어져요. 네, 점점. 보름 정도 이렇게 아픈 것 같아요. 그렇군요. 손목 쪽에도 통풍이 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발과 발목에도 오지만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아프시면 손목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통풍이 오래되면 여러 관절에 통풍이 올 수 있고 아픈 기간도 점점 길어진다. 처음엔 통증, 부기, 발열이 주증상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관절에 유산결절이 쌓여 관절이 손상, 변형된다. 결절은 발이나 손, 팔꿈치와 무릎, 심지어 귀에도 생길 수 있다. 통풍은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는 유산 수치가 높지만 아무 증상이 생기지 않는 시기다. 2단계는 급성 통풍성 관절염 시기로 극심한 통증이 수일간 지속된다. 3단계 간헐기가 되면 아무런 증상이 없어 통풍이 나은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이후 2단계와 3단계를 여러 차례 반복하다 보면 4단계 통풍 결절이 쌓이고 관절이 변형되는 만성 결절성 통풍에 이른다. 통풍 관절염 하나의 또 특징은 급성 통풍이 발생을 했을 때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1주에서 2주간 지나면은 저절로 좋아지는데요. 이때 통풍을 치료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 또는 그 다음번에 오는
통풍의 그 강도가 더 세집니다. 점차 통풍이 자주 발생하고 통풍의 강도도 강해지고 길어지는 것이 길어지게 되고요. 이런 급성 통풍기에서 간헐적 통풍을 경험하는 요 시점, 그다음에 만성 통풍까지 이행되는 데의 시간은 보통은 수개월이 아니라 수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통풍은 약물로 치료한다. 치료를 시작하면 수일 내에 통증이 가라앉곤 한다. 통풍의 치료제는 크게 두 가지다. 염증과 통증을 가라앉히는 소염 진통제와 혈중 요산 수치를 낮추는 요산 강화제. 우선 급성 통풍이 나타났을 땐 소염 진통제, 콜치신이라 불리는 성분의 약,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단독 혹은 병행해 치료한다. 이는 염증을 억제해 관절의 통증과 부기를 줄여준다. 급성 통증이 누그러들면 곧이어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혈액 내 요산 수치를 낮춰 관절과 그 주위에 요산 결정이 쌓이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때 사용하는 약은 요산의 생성을 억제하는 요산 생성 억제제, 그리고 요산 배출 촉진제다. 요산은 신장을 통해 배출되는데 요산 배출 촉진제는 신장에서 배출을 촉진해 몸속 요산 수치를 낮춰준다. 요산 배출 촉진제는 요산 생성 억제제의 반응이 없을 때 사용한다. 초반기에는 급성 통풍 치료를 마치면은 완전히 이제 정상처럼 활동하기 때문에 그냥 급성 치료를 하고 나서 다시 방문해서 요산 강화 치료를 하는 부분이 대부분은 이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걸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산 강화 치료 부분을 적절하게 요 항염증 치료와 잘 병합을 해야지만 급성 치료가 잘 끝나지, 만약에 어느 부분이 더 과하거나 부족하게 되면은 요 급성 통풍의 기간이, 아프신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정제된 어떤 치료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요산을 만드는 퓨린은 모든 음식에 들어있고 특히 등푸른 생선, 육류, 내장류, 그리고 과당에 많다. 퓨린은 모든 생물에 존재하는 물질인 핵산이 분해되고 대사되어 나오는 산물로 퓨린이 많은 음식의 과도한 섭취는 요산을 축적시켜 통풍 발생률을 높인다. 술 또한 체내 요산 생성을 촉진한다. 특히 맥주의 재료인 홉은 퓨린이 풍부해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다. 또 음주는 탈수를 유발해 체내 혈중 요산 농도를 높이는 한편 요산의 신장 배설도 감소시킨다. 통풍이라 하면 흔히 맥주를 떠올리는데 주종에 상관없이 과도한 음주는 혈중 요산 수치를 높이고 급성 통풍을 유발할 수 있다. 알코올과 통풍의 관련성은 결국 알코올이 체내 요산의 생성을 더 증가시키고요. 신장에서의 그 요산의 배출을 억제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요산의 생성을 더 많이 시키는 것보다는 배출을 억제하는 데 더 큰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과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그 자체로 몸의 체내 요산이 많이 생성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그 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또 요산의 배출도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과 배출에 모두 영향을 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과당이 많은 음식은 조심해야 됩니다. 통풍 환자들 중에는 급성 통풍이 왔을 때 진통제만으로 통증을 가라앉히고 근본적인 치료는 미루는 사람이 꽤 있다. 하지만 그새 발, 무릎, 손관절 등에 서서히 요산 결절이 생기고 관절이 변형, 손상된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이 통풍 결절이 많이 쌓이는 그런 환자인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염증 반응으로 해서 혈압도 떨어질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가져온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 더 같이 생기게 됩니다. 고혈압, 또 고지혈증, 또 여러 가지 또 심혈관 또는 뇌혈관 질환이 같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수명에도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신기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통풍 환자에게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은 통풍이 없는 사람에 비해 3.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뇌혈관 질환도 1.55배 더 많이 발생한다. 그 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함께 앓고 있는 대사증후군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통풍 발생률이 2.4배 높다. 통풍은 대사질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혈중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백혈구는 요산 결정을 이물질로 여겨 공격한다. 이때 다량의 염증 물질을 뿜는 과정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된다. 인슐린은 음식을 통해 혈액에 들어온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게끔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당이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하고 쌓여 고혈당 및 고지혈증이 생기기 쉽다. 또 혈중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이상과 염증 반응으로 혈압 조절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당뇨가 있으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진다. 신장의 사구체는 혈액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당뇨가 있으면 사구체 혈관이 손상돼 노폐물을 걸러내는 신장 기능도 서서히 망가진다. 요산도 신장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면 혈중 요산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 이 모든 대사 질환이 악화될 경우 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합병증으로 죽음에 이를 수 있다. 요산이 높은 경우에 혈중의 요산 자체에 의해서 혈관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산이 직접적으로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혈압, 그다음에 중성지방이 높은 고중성지방 혈증, 비만, 그다음에 또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 또는 이제 고혈당이 있는 환자, 요산이 높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 또는 요산이 높을 때 같이 동반되는 여러 가지 나쁜 질환들의 어떤 이런 영향 등에 때문에 심혈관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이 더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통풍은 대사질환을 비롯해 심뇌혈관 질환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통풍을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는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통증이 생기고 결절이 쌓이는 것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통풍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비만, 즉 살이 찐다는 것은 체세포가 많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요산은 세포의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살이 찌면 통풍의 원인이 되는 요산이 많이 생겨 통풍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비만할 경우 신장의 요산 배설 기능도 감소해 혈중 요산 수치가 더 높아진다. 그렇지만 너무 짧은 시간에 심하게 몸무게를 줄이면 혈중 요산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오히려 통풍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적당한 속도로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 좋다. 혈중의 요산 수치가 통풍 환자에서 갑자기 낮아지면은 그 요산 결정이 이렇게 줄어들고 녹으면서 이런 단일 요산 결정 등의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게 되고 이때다 하고 그 백혈구들이 요산 결정을 없애려고 하는 과정 중에 아까 말씀드린 염증 물질이 아주 급격하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급성 통풍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갑작스런 지나친 혈중 요산 수치의 감소는 통풍 환자한테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상윤 씨는 5년 전 헬스를 시작했다. 공포에 가까운 통증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 시작한 운동. 일주일에 4-5번
한 번에 1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몸무게가 무려 40kg이나 빠졌다. 제가 한 번에 40kg를 뺀 게 아니라 단기간 내로 한 20kg 빼고 그리고 그 상태로 한 1, 2년 정도 있다가 또 한 번 더 빼고 그 상태로 또 1년 있다가 한 번 더 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감량하면서 유산 수치에 관한 확 떨어진 것보다는 꾸준하게 계속 관리하다 보니까 쭉 감량이 지속적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나곤 하던 급성 통풍도 거의 사라졌다. 약 3년 정도는 한 번도 없었고요. 지금은 거의 정상인보다 더 정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운동과 식이 조절만으로 통풍을 치료할 수 있을까? 엄격하게 관리를 하면은 분명히 혈액 내 요산 수치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의지나 이런 식이 습관로만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통풍 치료 중에 술을 먹어도 될까? 네,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 분명한 거는 이제 급성 통풍 때는 음주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이 음주에 의해서 혈액 내 요산이 농도가 이제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 통풍이 악화돼서 급성 통풍 때는 금주를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요산 강화 치료를 열심히 오랫동안 지속해서 좋은 수치를 유지를 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의 음주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라고 딱 정량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 약간의 반주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통풍 치료제를 장기 복용해도 괜찮을까? 유산 강화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을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가 요산 생성 억제제와 요산 배출 촉진제가 있습니다. 근데 요산 생성 억제제는 저희가 그중에 이제 알로퓨리놀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알로퓨리놀 약은 아주 드물지만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요 사용에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하지만 오래되고 또 오래 써도 안전한 약이 되겠습니다. 요산 강화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계속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중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는 분명 급성 통풍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 낫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못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다시 한번 요 통풍이라는 질환은 완치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즉 다시 혈중 내 요산이 다시 오르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은 이 부분은 꾸준히 치료를 해서 적절한 수치를 유지를 해야지만 이런 통풍 결절의 형성 부분들을 다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급성 통풍이 왔을 때 매우 아플 때만 치료한 질환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제 바뀌어야 되고요. 즉 평생 하는 치료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야지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